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있었던 거죠. 되게 당황했어요. 내가 만나서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.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. 진짜 그냥 머리는 하얘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심장이 막 뛰고. 안녕하세요, 작가 주성일입니다. 우리는 각자의 말로 사랑을 했다 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. 첫 번째 책으로는 차라리 우리 헤어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. 우리는 각자의 말로 사랑을 했다. 이건 어떻게 제목을?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하잖아요. 각자 서로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과 같다라고 느끼잖아요. 근데 사실 엄연하게 보면은 우리는 다른 말이 우연히 같았고 그 기간들이 좀 길지 않을까. 그게 사랑이라고 평가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느낌에서 이런. 이번 책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책은 책을 내려고 글을 쓰지는 않았었거든요. 누군가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내용들을 감정이입해서 좀 쓰게 됐고요. 첫 번째는 사실 공감하겠다라는 키워드가 좀 맞는 것 같고, 두 번째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. 맨 처음 책을 쓰게 된 계기는? 사실은 제가 이별을 좀 세게 당했거든요. 이별을 하고 나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.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이 사람만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었고, 그래서 별걸 다 한 것 같아요. 뭐 책도 읽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사람들 얘기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좀 괜찮아졌던 시기들이 왔는데 분명히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위로를 받았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이렇게까지 됐네요.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이 어떤 거? 시간을 갖자는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. 내가 없는 일상을 말하는 건지,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, 그것도 아니면 나를 만나는 게 힘들어 다른 사람을 만나보겠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. 그래도 결국 내가 줄 수 있는 게 시간뿐이어서 마음이 아프다. 굉장히 누구나 겪어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사실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랑이 끝이 났구나라는 거를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. 뭔가 이 책은 정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막 이렇게 마음 아픈 눈물이 나게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썼어요. 페이스북 메시지로 오는 것 중에 이제 너무 공감이 됐다, 내 얘기 같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아마 그분들의 그런 칭찬 한두 마디가 계속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. 얼마 전 축제 뒤풀이에 갔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. 완전히 다 잊었다고 생각했어요. 이제 내 마음속에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아니었어요. 그 사람을 다시 본 순간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 떠올랐어요.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이제는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. 잘 지내냐고, 나도 잘 지내고 있다고.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. 언젠가는 이런 감정들이 없어지겠죠? 꿈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감정들을 떠올려봐도 좋은 추억이었구나 하는 날이 오겠죠? 이거랑 좀 비슷한 경험은 있었거든요. 이 책을 쓰게 만들어준 그 친구가 꽃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꽃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. 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있었던 거죠. 되게 당황했어요. 내가 만나서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.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. 진짜 그냥 머리는 하얘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심장이 막 뛰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애써 침착한 척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, 지금에 와서는, 그때는 이 사람의 기억을 다 잊고 싶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지나가면 이제 없어질 거예요. 아마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과거에 내가 얘를 만났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시간이 흐를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반드시 올 거예요. 그런 날은 반드시 오는데 지금의 감정을 좋게 스스로가 잘 포장을 해서 간직해 두는 게 본인 스스로의 연애에도
도움이 되지 않을까. 헤어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실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사람이 기분 좋은 것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할 때 행복하다라는 감정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. 또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 나중에 오더라고요. 사실 뭐 극복한다고 이게 극복되는 문제도 아니고,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별식을 거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공감하는 게 어쨌든 이 사람과의 이 이별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. 그 마지막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을까? 왜 우리는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을까? 그러니까 지금은 익숙하니까,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거에 약하거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아는 거죠.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보였던 좋은 것들, 내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 삶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, 이 사람이 되게 소중했고 잘했고 나한테 맞았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니까.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야 나중에는 아,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근데 처음부터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덜 후회할까요? 내일 헤어질 것처럼 연애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헤어진다는 게 남녀 간의 헤어짐이 아니더라도 이 만남, 그리고 뭐 내일에는 이 사람이 있을 거라는 우리 확신은 없잖아요. 그냥 그러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. 익숙함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. 만약에 이 사람이 내일 못 본다, 이 사람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연락 오는 게 귀찮을까? 첫 번째 키워드는 흔하지 않은 경험입니다. 기왕 하는 일이면 사람들이 좀 안 해봤으면,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해화동에서 티켓을 팔았거든요.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 걸어서 지금 데이트 하시지 않냐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이제 낯선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게 된 거죠. 백화점을 갔어요. 백화점 사은행사장을 갔는데, 그래서 한 2, 3개월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. 백화점에 딱 가면 영수증 이만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자기 사은행사로 받았던 접시가 깨졌는데 이거 왜 깨졌냐라고 하면서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말이 좀 돼야 되고, 그다음에 좀 이 사람의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 사람들이라 경력이 좀 되는 분들을 시키는데 저를 시키더라고요. 이제 평소에는 앉아 있다가 가열되면은 나가서 아,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말 섞으면서 아, 진짜요, 아,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. 거기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되게 다른 경력도 엄청 많아요. 네. 다 달라요. 그리고. 예식장을 가면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잖아요. 거기 이제 도우미로 들어가서 인천 아시안 게임 했을 때 성화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작업하는. 근데 이것들이 다 각자 좀 도움이 됐던 게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듣는 게 그렇게 좀 괜찮지 않았을까. 이제는 뭔가 이 라인에 작가도 추가가 돼요. 그렇죠. 이게 우연치 않게. 두 번째 키워드는 지하철이거든요. 사실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연애까지 다 장거리였어요.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생각도 좀 많이 했고, 그리고 대학교 때는 글을 계속 쓸 때이니까 그때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책을 읽더라도 어쨌든 2시간 반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자니 그렇고, 거의 지하철이 서재, 집필실이 된. 그러니까 앉아서 지하철 타면은 잡생각들이 좀 많이 나요. 그러면 그런 거 정리하거나 이러면 또 뭐 하나의 글이나 좀 생각들로 좀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고. 세 번째 키워드는 눈치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희 형이 제일 무서웠어요. 세상에서. 13살 차이 나요.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기분을 파악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거든요.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나온 책은 우리는 각자의 말로 사랑을 했다, 이건데 제 첫 번째 책은 뭘까요? 받으신 분께는 직접 사인이 들어간 책을 댁으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작가님 어떤 계획 갖고 있으세요? 사실 이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그래서 뭐 강연이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별거 아닌 글들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의 칭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칭찬 남겨주세요. 저도 그럼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읽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SNS 채널 얘기도 해주세요. 페이스북은 이별 왜 우린 그렇게 힘들었을까? 조작가의 감정 쓰레기통이고요. 지금까지 재미없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많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랜선 팬미팅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안녕.